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SNS 팔로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광고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꾸준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진짜 이상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SNS 팔로워가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 궁금증 하나로 이러한 사업가들을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치 사다리. 두 번째, LTV. 진짜 재밌는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생에 한 번은 마주하게 될 사업,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인포디언스 비즈니스 연구소 코치 제이입니다. 저번 마케팅 초보 탈출 시리즈 1편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2편입니다. 설마 아직도 1편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케팅 초보에서 완전히 탈출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두 명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한 명은 폴이라는 사업가이고 또 한 명은 제임스라는 사업가입니다. 먼저 이 폴이라는 사업가는 10만 원짜리 전자책 상품을 하나 판매하고 있는데, 이 폴의 SNS 팔로워는 무려 2만 명이고 광고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권 정도의 전자책이 판매가 되고요. 월 매출은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광고비를 제외한 1,350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죠. 쉬운 예시를 위해 기타 비용이나 세금은 제외하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임스라는 사업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임스는 판매하는 상품이 10만 원짜리 전자책 하나, 5만 원짜리 챌린지 상품 하나, 그리고 50만 원짜리 1대1 컨설팅 하나, 마지막으로 100만 원짜리 마스터마인드 그룹, 즉 네트워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의 SNS 팔로워는 5,500명 정도 되고요. 월 광고비는 폴에 비해 매우 저렴한 35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 2만 원 정도 내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임스의 월 매출은 1,575만 원이고 광고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1,54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폴은 제임스보다 약 4배 이상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광고비 또한 약 5배 가까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 SNS에서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10만 원짜리 전자책이 하루에 5권 정도 팔려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라는 사업가는 SNS 규모부터 지불하는 광고비까지 폴에 비해 상당히 작죠.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제임스가 더욱 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은 이 폴과 제임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이님, 폴보다 제임스의 상품이 더 많네요. 결국 상품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뜻인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폴과 제임스의 사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저의 설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였죠. 조용히 돈을 잘 버는 사업가들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가치 사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가끔 마케팅 퍼널과 가치 사다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퍼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가치를 점진적으로 인식시키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인지, 관심, 호감, 신뢰, 구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구매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거기서 끝나버리거나, 즉 멈춰버리거나. 두 번째, 다음 퍼널로 이동하거나. 우리는 이 2번을 사업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2번을 우리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똑같은 상품을 재구매시키거나, 두 번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다음 퍼널로 이동시켜서 판매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1번은 상품 자체의 특성을 많이 타죠. 그래서 주로 계속해서 소비하는 제품이 재구매 전략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에는 정수기 필터,
샴푸, 스마트폰, 식료품 등이 있을 거고요.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월 구독제 뉴스레터, 월 멤버십 네트워킹, 월 유지 보수비 같은 상품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바로 가치 사다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의 브랜드에서 구매를 경험한 고객은 똑같이 인지, 관심, 호감, 신뢰, 구매 순서로 가치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지, 관심, 이전 구매 경험 떠올리기, 구매 이 순서로 다음 상품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관심과 이전 구매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한 판매자가 이런 제안을 해봤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전자책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상품은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VOD 강의로 알려드릴게요. 관심이 전혀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해결된 문제를 또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자책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자책만 쓴다고 이 지식 창업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책을 활용하여 강의와 컨설팅까지 확장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만드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훨씬 제안이 매력적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포디언스 비즈니스 연구소에서는 이거를 PSP- Problem, Solution, Problem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 상품에 대한 관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고객들이 다음 상품을 구매해 줄까요? 아닙니다. 이때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전 구매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만약 이 이전 구매 경험이 별로였다면, 쉽게 말해 이 브랜드의 첫 상품에 실망했다면 다음 상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첫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감동을 주면 재구매와 입소문으로 이어질 것이고, 불만족을 주면 재구매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안 좋은 말만 퍼뜨리고 다닐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치 사다리란 고객이 문제 상황에서 목표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상품의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판에 여러분의 상품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조금은 어려운 이 가치 사다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LTV라는 개념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LTV란 부동산에서 쓰이는 담보 인정 비율, 즉 Loan to Value Ratio와는 다른 말입니다. 비즈니스에서 LTV는 Lifetime Value, 즉 고객 생애 가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10만 원짜리 전자책을 판매하고 끝이 난다면 고객 생애 가치는 10만 원에서 끝이겠죠. 하지만 이 제임스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 전자책 구매자에게 실행을 위한 챌린지를 제안하고 추가로 1:1 컨설팅까지,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그룹까지 제안한다면 고객 생애 가치는 10만 원에서 매우 더 높게 측정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와 광고를 통해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도 조용히 돈을 잘 버는 사업가들의 두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사다리,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타임 밸류, LTV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고객 생애 가치, 즉 LTV를 높여서 우리의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 사다리를 만드는 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두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타겟 고객의 여정 그리기입니다. 여러분이 타겟 고객에게 딱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실 건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저희 고객한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겟 고객의 현재 고민은 무엇일까? 두 번째, 타겟 고객이 지금 원하는 그런 목표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이 가치 사다리를 대략적으로나마 기획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결국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위입니다. 고객이 고민 상황에서 목표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순서로 도와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서가 바로 상품의 배치 순서이고 가치 사다리가 될 겁니다.
인포디언스 비즈니스 연구소에서는 누구나 생애 한 번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작은 사업, 즉 스몰 비즈니스로 비즈니스의 속근육, 기초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사업가 마인드셋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아이템 주제 설정, 상품 기획, 마케팅, 세일즈, 자동화, 스케일업 등을 교육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비언의 가치 사다리이죠. 여러분도 한번 종이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타겟 고객의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두 번째, 내 타겟 고객의 현재 목표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가치 사다리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가치 사다리를 만드는 2단계는 바로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가치 사다리를 길고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1단계로 대략적인 순서 기획을 마쳤다면 결국 실전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치 사다리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전문성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점점 늘어가게 되면서 이 가치 사다리에 배치할 재료 또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발전을 멈춘다면 고객들은 결국 여러분의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여러분의 가치 사다리는 더욱 견고해지게 되겠죠. 딱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문제 해결 후 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내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폴과 제임스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두 사업가의 차이가 딱 이 상품군의 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왜 제임스가 SNS 팔로워 수도 적고 광고비도 덜 태우면서 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제 그 본질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꼭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우니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고요. 다음 마케팅 초보 탈출 시리즈 3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편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